안녕하세요. 파락강통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는 0.13%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2.19%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장중 마이너스 4%까지 급락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오늘 금일장 특징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 홍콩발 이 미중 갈등, 그렇죠. 오늘 홍콩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다우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코스피, 그리고 나스닥에 해당되는 코스닥의 이러한 강력한 키 맞추기 장세라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28일, 그렇죠.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전인대에서 이제는 홍콩 보안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미국은 이런 홍콩의 통과를 통해서 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그리고 홍콩 자치권 조사 등 이런 초강수 카드로 경고한 바가 어제 있었죠. 그리고 이번 전인대 전체 의결을 계기로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 증폭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이런 홍콩 같은 경우, 그렇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서 4대 수출 대상국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렇게 301억 달러라는 우리나라가 최대 무역 흑자를 낸 곳이 바로 홍콩입니다. 중국 기업들도 지금 이 홍콩을 거쳐서 뭐 미국 등 세계 각지의 상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지금 미중 무역 전쟁 1차적으로 나왔을 때, 그렇죠. 이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홍콩을 통해서 중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이런 관세를 피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런 대미 수출 상당 부분, 그렇죠.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이런 물품들이 우리나라가 중간재를 제공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한국의 대중 수출도 줄어드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콩 제재가 어떤 제재가 나올지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미국 또한 이 홍콩에 310억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적자를 내지만 이 홍콩에 대해서는 이렇게 흑자를 내고, 홍콩은 미국의 3대 와인 수출 시장이고 미국산 쇠고기를 네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바로 홍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나 시진핑 이 양국의 대통령들 이 정치적 입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 말의 강도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했을 경우 우리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의 강도에 비례를 해서 이렇게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는 극단적 행위가 나올 것인가? 그렇죠. 이러한 현실적인 제재에 대한 확실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의 제재가 현실적인 제재가 나올 것인지, 그러한 제재가 나온다면 우리나라 어떤 업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인지 실질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우리가 중심을 두고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만 그렇게 강하게 나오고, 그렇죠. 실질적 제재까지 나오는지 그것이 연결되는 부분을 꼭 확인해야 막연한 두려움에 떨어서 주식시장에 접근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차단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제 자체를, 그렇죠, 다우와 나스닥, 코스피와 코스닥의 강력한 키 맞추기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위쪽의 차트와 아래쪽의 차트, 위에는 미국의 나스닥 월봉 차트입니다. 월간 나스닥 차트입니다. 아래는 다우의 월간 차트입니다. 그렇죠. 이 검은색 라인 월봉의 20월선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 그렇죠, 20월선을 강하게 이미 뚫어줘서 거의 전고점까지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다우를 봤더니 20월선을 헤딩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스닥과 다우가 이렇게 상반되게 상승하는 움직임 폭이 상당히 다르게 올라줬다는 것이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강하게 치고 올라갔고, 그에 반해 이 다우 지수는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월봉상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일봉상에서도 봤을 때 그렇죠. 다우의 일봉 차트입니다. 그리고 나스닥의 일봉 차트. 일봉 차트만으로도 봤을 때 그렇죠. 다우와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 그렇죠. 나스닥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이미 전고점까지 올라왔죠. 모든 이평선을 뚫고 그렇죠. 나스닥의 일봉 차트. 다우의 일봉 차트를 보면 아직 위에 이렇게 장기 이평선들 얼마만큼 큰 차이로 나스닥이 강했는지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지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월봉 그리고 코스피의 월봉 같이 한번 보면은 지금 다우와 나스닥처럼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그렇죠. 이런 차트를 봤을 때도 지금 위에 부분은 코스닥 월봉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월봉은 똑같이 나스닥과 같이 20월선을 돌파를 해주었죠. 그렇죠. 그에 반해 코스피 지수는 20월선을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 그렇죠. 이렇게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최근에 있어서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렇죠. 오른쪽은 이 코스피 상승률, 왼쪽은 코스닥 상승률입니다. 이미 3일 전부터 코스닥은 1.28% 상승했을 때 우리 코스피는 1.76, 어제도 코스닥은 0.62% 하락했는데 코스피는 0.07 상승. 그렇죠. 오늘도 코스닥은 2%대 하락이었습니다. 장중에 4%까지 하락이 나왔죠. 그런데 코스닥은 마이너스 0.13% 거의 보합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죠. 아무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 1, 2위를 차지하는 이 마이크론의 실적 상향 소식과 함께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양봉을 띄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도 강한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대비 코스피가 지금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이러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그렇죠. 시가총액이 가볍고 기술주 중심이 강했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컸고 그에 반해 그렇죠. 코스피는 상승 흐름이 작게 나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앞으로도 코스닥과 코스피의 키 맞추기 장세 그렇죠. 일봉상으로 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 일봉상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코스닥은 이미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피는 올라가는 키 맞추기 장세가 나온다면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매할 것인지 이게 당장 뭐 내일이든 모레든 언제쯤에 끝날지도 모르고 내일 다시 코스닥도 상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가지수, 양대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다우와 나스닥을 봤을 때 한 국가 안에서 움직이는 이런 주가 지수가 이렇게 섹터별로 큰 차이가 난다면은 키 맞추기를 위해서 양대 시장이 조정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미리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이렇게 지수의 움직임을 본다면은 코스피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될지 강한 종목들, 낙폭 과대주들, 그리고 코스닥 종목에 더 접근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이 선물 지수를 보더라도 현재 S&P 선물 지수, 다우에 해당하는 S&P 선물 지수는 0.28% 상승, 하지만 나스닥 선물 지수는 0.11% 하락. 그렇죠. 오늘 이 야간 선물에서도 다우 지수가 강한 모습,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또 약한 모습,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홍콩발 미중 갈등, 당장 미국의 제재가 어떠한 것이 발표될 것인지 그것을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특징인 이런 양대 키 맞추기, 그렇죠. 이런 장세 속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업종들, 거기에 속한 종목들, 그것들을 접근해 나가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모습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어느 한쪽 시장이 강하게 나간다면
결국에는 이렇게 키 맞추기 장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한 번쯤 주식 투자를 앞으로 계속 한다면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기준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 현재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소식들과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이런 키 맞추기, 이런 장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종목과 업종을 선정하기 전에 꼭 지수, 주가 지수의 움직임, 그러한 특징들을 꼭 체크를 해보고 매매를 하신다면 거시적인 지표와 그리고 미시적인 부분에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매매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